그리고 여태까지 설명드린 기준들에 해당 사항이 없을 때는 하악 스플린트가 더 편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하악 스플린트를 고려합니다. 턱관절 스플린트를 맞춰야 하는데 한두 푼도 아니고 기왕 하는 거 제대로 맞추게 조언 좀 줘봐봐. 위에 하는 게 좋을까? 아래 하는 게 좋을까? 네, 스플린트를 하기로 결정했을 때 원장님들에 따라 스스로 위아래를 결정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환자분들께 위아래를 선택하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맞아. 환자 입장에서 아무것도 모른다면 뭘 선택해야 할지 난감해. 스플린트 치료 좀 잘한다고 소문났던데 얘기 좀 들어보자. 제가 스플린트 치료중 하죠. 대부분의 분들이 상악 스플린트와 하악 스플린트의 차이에 대해 상악은 부피가 커 불편하긴 하지만 오래 쓸 수 있다. 하악은 작아서 편안하긴 하지만 수명이 좀 더 짧다 정도만 아시는데 오늘 훨씬 더 디테일하게 상악 스플린트와 하악 스플린트의 차이, 치료 선정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턱관절 환자분들 중에 이갈이가 있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 저는 두 가지 이유에서 보통 상악 스플린트를 권해드립니다. 첫 번째 이유부터 설명드리면 스플린트 치료를 받으실 때 주기적으로 장치 점검을 받으실 텐데요. 의사 선생님이 잉크가 묻는 종이를 입안에 넣고 딱딱딱 물어보라고 할 때 보통 이렇게 빨간 점이 작은 어금니와 큰 어금니 쪽에서 양쪽에 잘 찍히는지 점검을 하고 앞뒤로 이를 문 채 움직여보라고 하고 좌우로 움직여보라고 할 때 이러한 선이 잘 생기는지 체크해보는데요. 이러한 선을 견치유도라고 부릅니다. 견치유도가 무엇인지는 제 영상들을 열심히 보셨던 분들이라면 들어보셨을 텐데요. 턱관절과 교합 2편에서 설명드렸던 개념으로 이를 물고 턱을 한쪽으로 움직일 때 같은 쪽 견치, 즉 송곳니만 닿는다면 근육의 활성도가 최소로 된다는 이론입니다. 이는 스플린트 교합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되며 일반적으로 상악 스플린트가 이 견치 유도를 형성해주기 더 쉽습니다. 만약 이갈이 환자에서 스플린트 치료 시 양쪽이 이렇게 균일하게 닿는다고 해도 견치 유도가 되지 않고 어금니 쪽에서 스플린트가 갈린다면 교합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턱을 한쪽으로 이동 시 어금니들이 닿는 상황과 비슷하므로 근육의 활성도 증가, 불안정한 위턱 아래턱 관계가 형성된 것과 마찬가지 상황인 거죠. 물론 스플린트 치료를 아예 안 한 것보다 낫겠지만 조금이라도 더 최적의 치료 효과를 내기 위해 전 이 견치 유도를 최대한 챙기려고 하는 편입니다. 생긴 건 전구같이 생겨가지고 아무 생각 없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세심한 면이 있었군. 이건 인정하는 부분이야. 바로 두 번째 이유로 넘어가도록 하죠. 상악 스플린트와 하악 스플린트를 둘 다 보신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하악 스플린트에 비해 상악 스플린트는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덮는 면이 더 많습니다. 이는 곧 이갈이가 있을 때 더 안정적으로 장치가 안착해 있을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실제 사진에서도 하악 스플린트보다 상악 스플린트 덮는 면이 더 넓은 거 보이시나요? 그래서 이다리를 할 때 아래턱이 아무리 난리부르스를 쳐도 상하게 차면 더 안정적이라는 소리군.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놓치지 않을 거예요. 두 번째 기준으로 넘어갑시다. 혹시 평소에 볼이 잘 씹히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이런 경우는 주치의 선생님께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보통의 구강 구조는 윗니가 볼 쪽에서 아랫니를 더 바깥쪽에서 무는 구조이기 때문에 하악에 장치를 끼면 볼이 잘 씹힐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도 상악 스플린트를 고려하게 됩니다. 세 번째 기준입니다. 환자분들 보다 보면 치아가 한두 개 이상 없으신 분들이 계시죠? 도비 선생님, 이런 경우에 어느 쪽에 스플린트를 해줘야 할까요? 빠진 곳은 뭔가 변화가 생겼으니까 그냥 안 빠진 쪽에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아닙니다. 빠진 쪽에 해주는 것이 오히려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교합의 관점에서 봤을 때 반대쪽 정상인 치아와 볼 때 더 안정적인 교합점을 형성해 줄 수 있기 때문이죠. 반대의 경우는 이를 볼 때 이가 두 개밖에 안 물리니 그만큼 더 불안정해 보이는 거 보이시나요? 따라서 보통 발치나 오히려 치아 손실이 일어난 쪽에 스플린트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좀 더 디테일한 교합 고려를 살펴봅시다. 위턱 어금니가 바깥쪽으로 기울어지고 아래턱 어금니가 안쪽으로 기울어져 가위처럼 서로 어긋나 물리는 경우를 가위 교합이라고 부르는데 치아 하나만 보면 정상적인 경우와 달리 상악 치아가 바깥쪽으로 뻗어져 있어 엇갈리는 모습을 보입니다. 근데 여기에 스플린트를 맞춰준다 치면 이 바깥으로 뻗친 부분까지 커버해야 하니 그만큼 더 부피가 커지겠죠? 부피가 큰 만큼 환자분들의 불편감은 더 커질 테니 스플린트는
그 반대쪽에 맞춰주는 게 좋습니다. 턱관절과 교합 2탄에서 1, 2, 3급 부정교합 구분법에 대해서 설명드렸었죠. 일반적으로 아래턱이 윗턱보다 더 나온 경우를 상급 부정교합이라 부르는데, 이런 경우 저는 하악에 스플린트를 해주게 됩니다. 그 이유는 처음에 설명드린 견치 유도의 관점으로 아래턱이 지나치게 앞으로 나와 있으면 상악 스플린트는 이를 형성해주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하악 스플린트는 견치 유도를 형성해주는 게 가능하지만 아래턱이 앞으로 나온 것을 고려해서 치과 기공사 선생님께 스플린트 앞부분을 길게 연장해 견치 유도가 일어날 수 있도록 디테일하게 가이드를 드리는 편입니다. 아니 이런 것까지 신경 쓴다고? 스플린트 치료의 조곳으로 인정해주겠어. 1, 2, 3급 부정교합이 어떤 것인지 기억 안 나시는 분들은 턱관절과 교합 2편을 참고해 주시고요. 오른쪽 사진의 경우 이가 비뚤비뚤하게 나 있는데 가지런한 왼쪽의 사진과는 많이 다르죠. 이를 치의학적 용어로 크라우딩이라고 부릅니다. 선생님들에 따라 크라우딩이 심한 쪽, 안 심한 쪽에 스플린트를 각각 선호하시는 분들이 다른데, 저는 크라우딩은 상하악 스플린트를 결정하는데 크게 고려하는 편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편 교합이 더 안정적으로 찍힐 수 있는 곳을 고려하는 편이죠. 마지막으로 코골이나 수면 무호흡증이 있는 환자분들의 경우 장치를 상하게 껴주면 장착 시에 입이 더 벌어지고 혀가 뒤로 밀려 기도가 좁아져 해당 증상이 더 심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악 스플린트를 더 고려하는 편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연구가 더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설명드린 기준들에 해당 사항이 없을 때는 하악 스플린트가 더 편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하악 스플린트를 고려합니다. 그리고 이가리 환자의 경우 여러 가지 다른 요인들에 의해 하악에 스플린트를 해주는 경우도 있는데, 견치 유도를 만들어주는 게 상악보다 어려운 편이긴 하지만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장치 체크를 진행할 때 심한 이가리로 인해 견치 유도를 했던 부분이 많이 갈려서 오신 분들의 경우는 이 부분을 다시 레진이라는 재료로 덧대서 장치의 효과를 최대한 유지해주는 것도 훌륭한 스플린트 치료 스킬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세세한 치료법이 턱관절 질환의 치료 예후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겠죠? 그래서 병원에 가면 치과 의사 선생님들이 장치가 어디가 어떻게 갈렸는지 그렇게 세세하게 관찰을 했던 거구나. 최대한 쉽게 설명드리려고는 했지만 오늘 내용을 더 완벽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턱관절과 교합 1에서 4편, 턱관절 스플린트 1에서 4편을 복습해보시면 더 좋습니다. 나 없이 언제 이렇게 많은 컨텐츠들을 만들어놨던 거냐? 앞으로는 계속 나랑 함께 할 거지. 너 하는 거 봐서. 우리는 하나.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은 전체로 맞춰주세요. 감사합니다.